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무엇을 한다고 했죠? 그쵸? 학습지 7쪽과 8쪽에 있는 문제풀이를 하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풀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과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은 잠시 정지한 다음에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도록 해요.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동물세포라는 거 주어졌죠. 자, 여기 동물세포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각각 세포소기관에 대한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건 뭘까요? 네, 핵이에요, 핵.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들어가 있다 라고 했고요. 자, 이 B는 뭘까요? B는 딱 봐도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는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그렇죠. 세포호흡을 한다고 했어요. 이 세포호흡이 무엇이냐?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죠. 이 나온 에너지는 생명활동에 쓰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무엇일까요? C를 자세히 보면 이 확대된 그림을 봤을 때 이 C 겉에 뭐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죠. 이 동글동글하게 붙어 있는 이것은 리보솜이고요. 이 리보솜이 붙어 있는 이 그물 모양은 소포체입니다. 이 소포체는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가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보솜은 무슨 역할을 할까? 리보솜은요, 단백질을 합성하고요. 단백질 합성. 소포체는요, 여기 이 동그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면 이 단백질을 소포체가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운반을 해줘요. 그래서 이 A가 골지체거든요. 골지체로 뭐를 운반한다? 단백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소포체가 받으면 소포체가 누구한테 준다? 골지체한테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골지체는요, 소포체에서 만든 단백질을 받아서 이 단백질을 좀 더 필요한 형태로 변형시켜줘요. 그래서 골지체는 단백질 변형 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하는 일은 변형시킨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A는 물질의 분비에 관여한다. 맞죠? 골지체는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니은. B는 ATP를 생성한다. 자, 이 ATP는요, 이 세포별과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했죠.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는 바로 생명활동에 쓰는 게 아니고 ATP라는 형태로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ATP를 소비해요. 그래서 이 ATP를 우리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B는 ATP를 생성한다 라는 말 맞죠? 자, 디귿. C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한다. 자, C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골지체로 운반해준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다 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표는 동물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 A, B, 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어떤 세포에 있는? 동물 세포에 있는 A, B, C는 각각 핵,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표를 보면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어떤 세포 소기관? 그쵸, 미토콘드리아. 자, 그 다음에 B.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현상을 조절한다. 어딜까요? 그렇죠. 핵이죠. 핵 안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C. 소포체로부터 전달된 물질을 운반한다.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받으면 누가 받는다고 했어요? 그쵸. 골지체가 받는다고 했어요. 이 골지체는 소포체로부터 단백질을 받고 받은 단백질을 변형시켜서 세포 밖으로 운반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한다. 맞죠? 세포호흡 결과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가 세포 활동에 필요할 때 쓰입니다. 니은. B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자,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디귿. 식물세포에는 C가 없다. C. 골지체는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 답은 1번 기억이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자료이다. 이거 좀 옆에가 안 보이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어디라고 했죠? 광합성은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죠. 식물세포에서만 일어나고 식물세포의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맞는 답이 아니겠죠. 자, 두 번째. 리보솜은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 니은을 담당한다. 리보솜이 하는 역할 뭐라고 했죠? 단백질 합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3, 4, 5 중에 뭐겠어요? 단백질 합성. 여기겠네요. 자, 세 번째. 식물의 디귿은 세포 모양을 유지해주며 두껍고 단단한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뭡니까? 식물의 세포 모양을 유지해주는 건 세포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넘어가서 4번. 그림은 어떤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엽록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B, C는 각각 엽록체, 리보솜, 미토콘드리아래요. 얘들아,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식물세포랑 동물세포 다 있는 거 아니면 동물세포에만 있는 거예요?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세포는 무슨 세포다? 식물세포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B, C가 각각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자, A는 뭘까요? A는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외막에 내막, 구불구불한 내막으로 그려져 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인 걸 알아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B는요, 엽록체인데, 자, 이 엽록체는요, 어떻게 생겼냐? 여기 그려져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외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막이 있어요. 내막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이거는 엽록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뭘까요? C는 이 소포체에 붙어있는 작은 점들인데 이거는
리보솜이죠. 리보솜이다. 자, 한번 보면은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다른 세포 소기관들도 한번 짚어보면요. 이거는 뭘까? 이거는 핵이죠, 핵. 그리고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고요. 여기 안에, 핵 안에 이렇게 짙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가 있죠. 이거는 인이라는 거예요. 핵 안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이 그물 모양, 이거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소포체다. 그리고 소포체랑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납작한 호떡 모양으로 여러 겹 쌓여있는 이 형태를요, 우리는 골지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림 보고 각각 어떤 세포 소기관인지 알아맞힐 수 있어야 해요. 자, 보기로 넘어가서 기억, A는 미토콘드리아다. A 미토콘드리아 맞죠? 니은, B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것은 B, 엽록체가 아니라 A,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A라고 고쳐주고요. B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엽록체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광합성.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디귿, 동물세포에 C가 있다. 동물세포에 이 리보솜 당연히 있습니다. 리보솜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다 라는 거.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그림은 동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무슨 세포? 동물세포.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A는 뭐죠? 이제 보면 딱 알 수 있죠? A는 골지체. B는 뭡니까? B는 핵이죠, 핵.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뭐예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포막을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세포막에 해당하고요. 자, 기억. A는 골지체다. 맞는 설명. 니은. B에는 DNA가 있다. 핵 안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니은도 맞고. 디귿. 디귿은 이제 세포막에 대한 보기인데 이 세포막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요. 세포막은요.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기억. 이거 하나가 인지질에 해당해요. 인지질은요. 머리 하나에 이렇게 꼬리가 두 가닥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머리. 이 밑에 부분은 꼬리에 해당하고요. 이 머리와 꼬리는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는 물이랑 친해서 친수성을 띠고요. 꼬리는 물이랑 친하지 않아서 소수성을 띱니다. 자, 이 인지질 이중층은요. 이 인지질이 하나는 이렇게,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로 존재해요. 자, 여기는 머리 부분, 이쪽도 머리 부분, 이 가운데는 꼬리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 머리 부분과 머리 부분은 물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그러니까 친수성을 띠고요. 이 가운데 부분은 물이랑 친하지 않은 꼬리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소수성의 성질을 띈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 인지질 이중층에 끼어있는 이것은 뭐라고 했죠? 그쵸? 단백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막단백질이다. 라는 거. 자, 디귿 보기로 가서 기억은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기억은 인지질을 말하는데 이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와 소수성인 꼬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친수성, 소수성 둘 다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기억. 6번으로 넘어가서 그림은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뭡니까? 인지질 이중층에 끼어있는 막단백질에 해당하고요. 여기 이 확대되어 있는 그림은 인지질을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는 보통 인지질을 그릴 때 인지질을 이렇게만 그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확대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인지질은요, 여기 머리 부분은 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꼬리 부분은 두 가닥이 있잖아요. 이 한 가닥 한 가닥이 뭐냐? 지방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머리 부분에 지방산 두 가닥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두 가닥 붙어 있는 이 부분은 꼬리 부분에 해당할 테고, 이 위에 부분은 머리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기억. A는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자, 막단백질은 물질의 이동에 관여할까요? 이 물질 이동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이게 세포인데 이 세포막을 봤을 때 이 세포막은 세포에 물질 출입,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조절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두 종류의 방법으로 물질이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단순 확산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습니다. 단순 확산은 뭐냐? 단순 확산이라는 건요,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이렇게 바로 통과하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촉진 확산은 뭐냐?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는 거. 막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촉진 확산이에요. 자,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인지질 이중층의 구조를 봤을 때 인지질 이중층은 여기 부분은 머리 부분, 여기 부분은 꼬리 부분, 여기 부분은 또 머리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머리 부분은 물이랑 친한 친수성, 여기도 친수성에 해당할 테고, 이 가운데 부분은 뭐예요? 물이랑 친하지 않은 소수성이죠. 자, 지금 이 인지질 이중층을 봤을 때 소수성인 부분이 넓어요? 친수성인 부분이 넓어요? 소수성인 부분이 넓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려는 물질들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소수성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직접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꽤 넓잖아요. 소수성이라는 것은요, 물이랑은 친하지 않고 기름이랑은 친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 확산을 통해서 이동하는 물질의 특성으로는 지용성 물질, 이런 물질들이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이 단순 확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요, 뭐 산소나 O2, 이산화탄소, CO2 이런 것들이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 라는 거고요. 자, 촉진 확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촉진 확산은 뭐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막단백질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물이랑 친한 친수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촉진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성질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물이랑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이 이 촉진 확산의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하를 띤 이온들이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전하를 띤 이온이라는 거는 뭐? 칼륨 플러스, 여기 전하를 떴죠. 플러스라는, 또 나트륨 플러스,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단순 확산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큰 물질, 크기가 비교적 큰 물질이 이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크기가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되고요. 크기가 적당히 크고 수용성일 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이 뭐가 있냐? 포도당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촉진확산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억 A는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자, 막단백질을 통해서 촉진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거 맞죠? B는 친수성을 띈다. 자, B 이 머리 부분,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친수성이라고 했으니까 맞다. 디귿 C는 지방산이다. 이 각각 지방산이 달려있는 거라고 했어요. 맞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번이죠?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그림 가는 적혈구를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각각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적혈구의 상태 A와 B를 나타낸 그림이고, 나는 어떤 식물세포를 농도가 다른 소금물에 각각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식물세포의 상태 C와 D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는요 삼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삼투가 뭐냐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삼투라는 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다? 물이 이동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삼투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로 이제 문제의 이 그림을 해석해 볼 건데, 이 적혈구를요, 동물세포인 이 적혈구를 어떤 용액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A에서는요, 적혈구의 크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혈구가 쭈그러들었죠. 그쵸? 작아졌잖아요. 물이 들어간 거예요? 나온 거예요? 적혈구 안에 있던 물이 나왔기 때문에 쭈그러든 걸 알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적혈구 크기가 커지면서 여기 삐죽삐죽삐죽 이러네. 이거는 적혈구가 터져버린 거야. 물이 계속 들어오다 일정 이상의 물이 들어오니까 적혈구가 터져버린 형상입니다. 자, 적혈구가 이렇게 터져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용혈현상이다 라고 해요. 용혈현상. 자, 이제 이 A와 B 어떤 농도의 용액에다 넣었을 때 이렇게 일어났느냐를 또 알아봐야 하는데, 자, A의 상황에서는 물이 적혈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왔죠.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안이 저농도, 적혈구 밖이 고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A는요,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다 집어넣은 상태를 뜻하고요. B는 물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이제 식물세포에서 삼투 현상을 살펴볼 건데, 자, C는 보면요. C는 지금 잘 봤을 때 이거는 물이 빠져나간 걸까요? 들어간 걸까요? 자, C는요. 잘 보면은 이 세포막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고요. 겉에 세포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지금 이건 뭐예요? 원래 이 상태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떨어져 있어. 이거는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을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식물세포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D는요. 원래의 식물세포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크기가 커졌죠.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물이 들어가서 세포가 팽팽해진 거예요. 자, 식물세포는요. 동물세포와 다르게 아까 적혈구는 물이 들어가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빵! 터져버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용혈현상이 일어나는데, 식물세포는 겉에 세포벽이 둘러싸고 있어서 모양을 일정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 양의 물이 들어가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팽팽해진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팽팽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팽윤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조금 다르죠. 자, C와 D 어떤 용액, 어떤 농도의 용액에 넣었는지 살펴보면요. 자, C는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 거죠. 물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집어 넣었을 때 이 원형질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D는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바깥이 저농도고 안이 고농도겠죠? 식물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팽윤 상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A는 적혈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일어난 상태이다. 자, 여기 저장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수업 중에 설명한 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라는 거는요. 이 세포가 어느 정도 어떠한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의 농도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세포의 농도가 같은 용액을 등장액이라고 부르고 이 세포의 농도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A는 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장액에 집어넣었을 때인 거죠. 고장액. 그러니까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일어난 상태이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용혈 현상이 일어난 상태이다. 적혈구가 빵 터져버리는 거 용혈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B 용혈 현상 일어났죠? 맞다. 디귿. 세포의 삼투압은 C보다 D에서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삼투압에 대해서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삼투압이 어디가 더 큰지 어떻게 따지면 되냐?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도 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C와 D를 물어봤으니까 C와 D로 살펴볼 건데, 자, 이 원래 상태의 식물세포가 있고요. 원래 상태의 식물세포가 있고, 이 식물세포가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뭐 5라는 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자. 자, C 같은 경우는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갔죠? 그럼 농도가 원래 5였는데 농도가 더 어떻게 될까? 물이 밖으로 빠졌으니까 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세포 안이 7 정도의 농도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D는 물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5보다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 많아졌으니까 농도가 낮아지겠죠? 한 3으로 됐다라고 해봅시다. 자, 디귿 잘 봐야 돼요. 디귿. 삼투압을 물어봤는데 세포의 삼투압인 거예요. 세포의 삼투압. 자, 이 세포 안 C는 농도가 7이 되었고 D는 농도가 3이 되었죠. 농도 어디가 더 높아요? C가 높아요? D가 높아요? C가 더 높죠? 자, 삼투압은 C보다 D에서 높은 게 아니고 D보다 C에서 높은 거죠. 그쵸? 농도가 높을 때 삼투압이 큰 거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 니은이다. 자, 밑으로 넘어가서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림 가는 서로 다른 농도의 NaCl 용액에 자, NaCl 이거는 염화 나트륨으로 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NaCl 용액 뭘 뜻하는 거예요? 소금물을 뜻하는 거죠. 소금물. 이거는 소금물을 뜻하는 거예요. 소금물에 적혈구를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NaCl 용액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에 따른 용혈된 적혈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고장액과 저장액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자, 가를 먼저 봤을 때 첫 번째 사진은 등장액에 넣었을 때요. 등장액이라는 거는 농도가 세포의 농도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를 말하고 등장액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같겠죠. 크기 변화 없습니다. 자, A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A는 원래 상태의 적혈구보다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더 빵빵해졌죠? 커졌죠?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물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A는 이 적혈구의 농도보다 낮은 용액에다 집어넣은 상태인 거죠. 저장액에 넣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B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B는 적혈구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이거는 물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적혈구 안은 저농도, 적혈구 밖은 고농도니까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간 거겠죠. 자, 그러면은 B는 어떤 용액에다 넣은 거예요? 적혈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은 거니까 고장액에 넣은 상태입니다. 고장액에 넣은 상태. A는 저장액에 넣은 상태다라는 거고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면 좀 겁내하고 이러는 게 있어요.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겁먹지 말고 뭐부터 보느냐? 가로축과 세로축을 먼저 봅니다. 자, 가로축에 뭐 써있죠? 가로축. NaCl 용액의 농도, 소금물의 농도가 가로축인 거고요. 세로축은 뭐예요? 용혈된 적혈구의 비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적혈구 안에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나중에 터진다고 했죠. 그쵸? 적혈구가 이렇게 뭐 100개의 적혈구가 있었는데 이 100개 중에서 얼마나 적혈구가 터졌는지에 대한 것이 세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용혈된 적혈구의 비율이 100%라는 건 100개 중에 100개가 다 터졌다라는 뜻인 거고요. 50%라는 거는 100개 중에 50개, 그러니까 반절만 터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가로축과 세로축을 본 다음에 의미를 파악하고, 자, NaCl 용액의 농도,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가 낮을 때, 농도가 저농도일 때는요, 어떻게 됐어요? 이 저농도 0일 때는 이 지점이죠, 이 그래프가. 100개 중에 100개가 적혈구가 다 터진 거예요. 농도가 낮으니까 물이 많이 들어와서 모든 적혈구가 다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자, 소금물의 농도가 C1일 때, 여기 C1이잖아요. C1일 때는 100개 중에 50개만 터진 거죠. 50개만 터졌어요. 100개 중에 50개만 터진 거다. 적혈구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반절만 터진 거예요. 6개라고 하면은 3개만 터진 거예요. 그쵸? 자, 일단 터진 적혈구가 있다라는 거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었으니까 터진 거야. 여기도 물이 들어올 테고 여기도 물이 들어올 테고 여기도 물이 들어올 테고 여기도 물이 들어올 테고 하는데 어떤 적혈구는 아직 버티고 있는 거고요. 어떤 적혈구는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반절만 터져버린 상태. C1의 농도일 때는 반절만 터진 거고요. C2인 농도일 때는 어때요? 적혈구가 지금 하나도 터지지
않았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딱 C2일 지점에서 0, 용혈된 적혈구의 비율이 0점을 딱 찍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C2의 농도인 지점에서는 더 이상 적혈구가 터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이 C2인 농도는 적혈구의 농도와 이 C2 농도가 같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적혈구의 농도랑 같다는 거는 등장액이다 라는 거겠죠. 딱 이 지점에서 모두 터지지 않았으니까. 자, 기억. A는 저장액, B는 고장액이다. 자, A에 넣은 거 저장액에 넣은 거다 라고 했고요. B 고장액에 넣은 거다 라고 했어요. 기억 맞는 설명이네요. 니은 NaCl 용액의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C1일 때 이 용액은 등장액이다. 여기 등장액인가요? 100개가 있으면 반절은 터졌어. 터졌다는 거는 물이 들어왔으니까 터진 거고요. 물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건 적혈구 안에 농도보다 낮은 저장액의 용액이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서 터진 거죠. 그러니까 등장액이다? 아니죠. 등장액일 확률은 차라리 C2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NaCl 용액의 농도가 C2일 때 적혈구 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등장액에 넣었을 때 농도가 세포 이 바깥과 안이 같다고 해도 물의 이동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다만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같아서 세포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물의 이동은 일어나되 크기 변화만 없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8문제에 대한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뒤에 있는 생체 촉매, 그러니까 효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고 문제풀이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부분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길 바래요. 자, 안녕.